저번에 박건우 대리는 알고 있겠지만 그 김찬윤 사장님 2년차 들어가신 김찬윤 사장님한테 상품 배정하면서 했던 그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가 됐는지. 먼저 지금 이제 그 2년차 들어가신 그 김찬윤 사장님한테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배정된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슈는 지금 잠시만요. 50대, MDR Z7 100대, 그 다음에 XBA Z5 50대, NWZ ZX1 20대. 이것을 배정을 하면서 이거를 매입하실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회의한 내용을 뭐 주로 됐던 게 이제 엑셀 파일이었는데, 엑셀 파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짜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차 이제 회원사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1년차 회원사들은 내가 2년차가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슈는 뭐냐면 3개 제품이에요. MDR Z7, XBA Z5, NWZ ZX1. MOQ는 또 미니멈 퀀티티 맞니? 스펠이? 또 무식해가지고 내가 봅시다. 맞죠? MOQ 같은 경우는 스펠이 짠. MOQ 같은 경우는 최소 주문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주문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도매 공급처랑 거래를 할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OQ를 충족을 시킨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도 최소 이 정도 팔아주면 내가 이 베스트 프라이스를 주겠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보통 MOQ 그러면 보통 제조나 생산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보통 나중에 MOQ 하면 MOQ가 이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회원사한테 이제 제시한 게 결국에 뭐 이 파일까지 왔어요. 이 파일까지 왔는데, 이 파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거의 어떤 연장선상이에요. 먼저 봅시다. 지금 모델명 같은 경우는 MDR Z7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헤드폰이에요. 헤드폰. 처음 최초 등록된 게 2014년도 10월 18일이었나? 9일이었나? 16일이었니? 18일날 해가지고 최신형 핸드폰입니다. 헤드폰이고, 지금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제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이 뭘까? 그러면 가장 쉽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뉴스 보기예요. 뉴스. 쭉쭉쭉쭉쭉. 다 쓸데없는 얘기죠. 다 쓸데없는 얘기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전에 소니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의 워크맨이 NWZ ZX1과 조합하면 다른 제품들과 다른 최고의 원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품, 나도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NWZX1은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데, NWZX1이 그 무손실 음원 MP3잖아요. 걔랑 조합값으로 나온 헤드폰이가 지금 현재가. 일반적으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 출력 그 전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반적인 MP3나 소형 핸드폰으로 듣게 되면 굉장히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요. 자, 한번 보자. 이런 헤드폰이 전력 소모가 클까? 이어폰이 전력 소모가 클까? 헤드폰이겠지. 그래서 헤드폰은 보통 이제 앰프라든가 어떤 그 장비들 있잖아요. 220V 전원 써서 그런 장비들 꽂아서 많이 쓰고, 이어폰은 휴대용으로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음질 그 무손실 음원 MP3 그 걔랑 연동시켜서 쓸 수 있게 설계가 된 제품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 MP3 같은 역으로 처리하면은, 지금 NWZX1이 뭔지 한번 다시 보자. 이 MP3지, 휴대용 MP3. 휴대용 MP3잖아. 휴대용 MP3가
이런 헤드폰을 지원할 정도의 어떤 출력량을 가진다면 MP3가 굉장히 비싸지겠지. 근데 그만큼 역시 비싸 MP3가. 그래서 70만 원대잖아. 그래서 고음질 음원을 듣기 위해서 소니에서는 밸런스드 케이블을 지원하는 인도어 뭐 쭉쭉 다 필요 없고요. 헤드폰용 앰프인 PHA3, 그 다음에 MDR Z7용 밸런스드 케이블인 킴버 케이블 저거 우리 팔아야 되겠다. 지금 얘 패키지라는 얘기야. PHA3, 그 다음에 킴버 케이블 저기 써있잖아. 킴버 케이블. 소니 킴버 케이블. 우와, 뭐야 이거. 이거 제 바로 알아봐. 네. 소니에서 킴버 케이블 나온 거. 지금 여기 써있네. PHA3 킴버 케이블 MD. 이게 한 세트란 얘기야. 소니 Z1 킴버 케이블인데 이런 걸 알아봐야지. 그럼 대박이겠는데.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건지. 이런 건가? 이런 케이블 바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PHA3 하이엔드급 Z7 PHA3 MDR Z 그 다음에 킴버 케이블 하이 RES는 레졸루션 줄임말이야. 하이 해상도, 그러니까 고해상도에 대해 레졸루션이라잖아.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지원하는 것 하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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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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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건 또 PHA3 같은데? PHA3지? 이런 제품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제품만 따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킴버 케이블이라든가 NWZX1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내가 지금 이미 저기 MP3를 70만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헤드폰이 70만원대 저거를 사는데 머뭇거릴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덜 머뭇거리겠지. 왜냐면 대안이 없어. 저는 패키지 제품의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내가 해서 집에서 쓰는 헤드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쓰는 헤드폰을 쓴다. 10,000원짜리 필립스를 써도 되고 70만원짜리 써도 되겠지. 근데 그럴 때는 가격대가 뭐 어느 제품을 써도 돼. 다른 브랜드를 써도 되고. 근데 어떤 브랜드로 특화된 제품들은 이건 좀 하이엔드급이야. 이미 얘가 NWZX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것 또한 저 제품밖에 못 써. 그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저걸 원하는 거죠. 너 우리한테 발목 잡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MDR-Z7은 저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들어가 봤지.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항상 검색을 많이 해봐. 그 다음에 XB의 Z5 같은 거 한번 볼까? 미니 플러그 케이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역시나 PHA3를 지금 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초고음의 하이 레졸루션이 지원하는 게 엔비디아 Z7 16mm LCP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플레인지 BA 마그네슘 쭉쭉쭉 결합된 XB Z8. 이거 서로 다른 라인업이네. 밸런스 케이블도 있다. 이런 거. 이 제품 사면은 얘랑 지금 호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제품도 같이 패키지로 팔아야지. 이건 더 신기하다. XB 이 시리즈 이어폰을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어주는 케이블. 다 좋다.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왜냐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 한 번이라 산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사야 돼. 그럼 해볼만 하잖아. 그 다음 NWZX1은 이제 아까 하이엔드급 MP3를 얘기하는 건데 뭐 박가원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은 이 제품은 하이엔드급 MP3예요. 개당 7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의 MP3야. 근데 얘가 그냥 바로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경쟁 모델이 뭐였었지? 혹시 아니? 이 대리는? 이게 처음 내놓자마자 잘 팔렸어요. 근데 왜 잘 팔렸냐면 얘가 원래 이런 종류의 제품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왔었어. K240인가? AK240? 하이엔드급 MP3가 나왔었어. 아이리버가. 근데 아이리버가 얘가 대박이 나가지고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그런데 소니에서 이 기능에 거의 90% 정도 구현하면서 가격을 3분의 1 가게 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먼저 회원사들은 우리한테 구매할 때 구매가로 부가세 포함가로 사나요? 아니면 면세로 사나요? 면세로 사지. 구매원세 발행하잖아. 일부 회사는 그렇겠지만 대부분 회사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면세로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격으로 우리한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면세가로 사야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가격에다가 나누기 1.1 될 거고, 그 다음에 화폐 단위 바꿔야 되죠. 통화 원 41만 쭉쭉 뭐 있죠? 알아서 계산해. 통화 결국에는 지금 회원사들이 우리한테 구매해야 되는 게 이 가격, 이 가격.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테스트해 본 결과는 지금 이베이보다는 좀 아마존 같이 약간 고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베이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판매되면 여기서 벌크 뭐 100개가 판매된다 그러면 100개를 하나하나 포장해서 100명한테 벌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은 아마존 직영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물류센터에다 벌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확 다운이 돼요. 그래서 개당 벌크 배송비가 대충 얼마 정도 해볼까? 배송비 얼마나 될 거 아니에요? 배송비가, 개별 배송비가. 난 알아. 2kg당 10,000원 정도. 1kg 좀 넘던데? 저 제품이야? 응. 1.5kg? 한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Z5는 좀 작지? 어느 정도 계산하면 좋을까? 한 5,000원대로 보면 될까? 얘는 좀 비싸지? 얘는 좀 무겁잖아. 이 정도로 봅시다. 통화 아마존, 그러니까 이베이 쪽에 좀 최적화된 제품이다. 그럴 때는 개별 배송을 해야 되니까 개별
뭐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페덱스나 EMS로 벌크로 해가지고 아마존 물류센터에다 벌크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별 배송비가 몇천 원대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거는 이 Z7이고 XBA Z5가 가장 가벼워요. 예전에 한번 체크해봤더니 한 9천 몇백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또 이제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판매가는 얼마나 될까? 이거 지금 시트 순서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나갈 거니까 나중에 같이 정리하자고요. 판매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칙.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만 공급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애보다 우리는 마이너스 10불로 판매하자. 아마존 듀 현재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많아요. 789.99불, 625.99불, 586.49불. 근데 대충 얘도 새 제품이고 얘도 새 제품인데 우리는 어느 가격에 맞춰야 되냐? 뉴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은 프라임이 없네 아예. 아마존에 입고시켜 놓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희가 아마존에 입고시켰을 때 보통 일주일에 몇 대? 한 10대 정도 판매했었지.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판매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이걸 한번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대리 한번 봐봐. 그냥 판매할 때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아까는 이제 프라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프라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도 프라임이 왜 로고가 없어? 잠시만.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로그인이 안 돼서 그래요. 아까도 같은 이슈였나? 예, 프라임이라고 뜨죠? 프라임 로고가 뜬 건 뭐냐면 옆에 프라임이라고 여긴가? 잠시만요. 가격 옆에 뜨지. 프라임이라고 뜬 건 뭐냐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직배송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마존 물류센터 직배송하면 장점이 뭐냐면 주문하자마자 2박 3일 만에 무료 배송을 해주고 거기다 3, 4천 원 더 내면 다음날 배송해주고.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배송해주는 날은 언제냐면 얘네가 배송하는 날이 배송날이에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13시간 12분 안에 주문하면은 25일날 배송이 되겠다. 정말 내가 심할 때는 35초인가? 1분 미만은 초로 나와요. 35초가 남기는 걸 결제를 했더니 바로 그날 도착하더라고요. 얘는 아주 정확히 오차가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많은데 아무 가격대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프라임으로 놓고, 왜냐면 쟤는 일본 현지에서 발송하는 애들도 있고 한국 현지에서 발송하는 애들도 있고 일본, 미국에서도 언제 발송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5일 뒤에 발송할지도 모르고 열흘 뒤에 발송할지도 모르고. 근데 프라임 로고가 찍힌 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거라서 전혀 오차가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물건 넣어놓고 판매하는 애는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럼 우리는 얘보다 얼마에 팔면 되냐? 얘보다 그냥 싸게 팔자. 얼마? 10불 정도만. 그래서 지금 789.99불이라고 되는데 이거 너무 센데 이거? 789.99로 하죠. 789. 그러니까 우리는 779로 봐요. 779.99.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볼게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이지? 뉴가 없네. 아마존만 뉴로 팔고 얘네가
아이, 부분 얘는 왜 이럴까? 언제 입고됐어요? 오늘 입고된 거였습니다. 688.99불로 해보겠습니다. 6 얼마지? 689.99. 그 다음에 XBA Z5. 저건 뭐 개선 되겠지 뭐. 699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68 689.99불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외환관리법상 얘를 수출 신고를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내가 689.99불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689.99불이 내 매출일까? 그건 국내 문제지, 국내 문제. 왜 그러면 689.99불에 판매해도 아마존에다 수수료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웨어로 들어오는 그게 내 매출인 거예요. 얘를 저렇게 팔았는데 뭐 100불이 89.99불이 수수료다. 그럼 나한테 700불만 600불만 들어왔다. 그럼 600불이 수출 신고가고 600불이 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89.99불 중에서 내 수수료 제하고 나한테 얼마 들어오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존 원가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죠. 페이지가 있죠.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상품을 검색을 하고 이 제품 맞죠? 선택을 하고 아까 689.99불이었지. 689.99불 하고 누르면 아마존에서 배송 다 해주고 아마존에 내는 수수료 다 떼고 뗄 건 다 떼고 순수하게 아마존이 우리 회원사한테 주는 돈이 얼마냐면 627.60불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출 신고를 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627.60불이었나? 당연히 얘도 동일하겠죠. 같은 카테고리니까. 또 이거 한번 봅시다. 779. 회원사분들은 이 사이트 알고 싶으시면 유성아들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얼마였죠? 779.99. 다 제하고 717.56불이 우리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717.56불. 근데 이거 좀 가운데 정렬 좀 할까? 가운데 정렬 좀 하고 얘는 소수 좀 두째짜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순이익. 그래서 나한테 순서가 남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을까? 이걸 계산하려면 우리가 뭔가 하나 지표가 빠졌어요. 지수가. 뭘 알아야 될까? 뭐가 빠졌을까요? 환율이 빠졌지. 환율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구해? 그래서 환율을 또 해야 되겠죠? 환율이 이렇게 많아요. 환율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 일단은 아마존은 외화 송금입니다. TT예요. 그냥 페이팔 같은 그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TT로 들어옵니다. TT로 들어오면은 미국 환율 중에서도 현재 살 때, 현재 팔 때, 송금 보낼 때, 받을 때, TC 살 때, 외화수표 팔 때 어느 걸까? 판매 대금이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들어오는 걸까? 환율이. 송금 받을 때죠. 일반적으로 송금 받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보통 환율 우대를 80%에서 90%까지 해줘요. 그러면은 1113원이랑 송금 받을 때 환율이랑 그 차익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차이 나? 11원 차이 나지. 11원 차이 나는데 그 중에 90%인가 대충?
그냥 90원 정도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냐? 그냥 매매 기준율에서 한 2원 정도 빼면 그냥 넉넉해요. 2원. 1113원에서 2원 빼면 얼마지? 1111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환율이 1111원이에요. $1당.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계산하기 더 좋게 해볼까? 그래서 순수 공급가 이거는 달러로 계산할까? 달러로 계산하자. 순수 공급가는 공급 가격, 그러니까 이제 회원사가 구매하는 구매 가격, 그다음에 해외로 보내는 배송비 합한 거겠죠. 그래서 얘는 가로 열고 2 더하기 배송비 가로 닫고 나누기 몇을 내야 될까? 그렇지, 환율 해야 되겠죠. 환율 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값으로 해야 되겠지. 왜냐면 우리 그 끌어당기기 할 테니까. F4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되지? 단축키가 이건 어떻게 되니? 왜 F4가 안 눌러져? 아, 여기 있구나. 됐죠? 그래서 이거 쭉 당기고 그럼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순수 공급가가 379불.88, 두 번째도 376.28불, 마지막 463.96불.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순이익은 뭐에서 뭐를 빼야 될까요? 순이익은 순수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공급가를 빼야 되겠지. 그럼 이거 들여서 맞추면 되겠죠? 순이익 이건 원으로 맞춰야 되겠고, 원 표시가 어디 있니? 이건 뭐 곱하기 몇이 될까요? 제가 되겠지? 그런데 얘도 절대값으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소수점 아래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셀 단위는 통화, 원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시트를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셀 병합, 순이익,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가 부분이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됐구나. 이렇게 되겠죠.
현재.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까? 그러면 이분은 지금 총 구매가액이 총 얼마일까? 구매액이 뭘까? 어떻게 계산할까? 공급가랑 1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7,212만 5,909원이 되겠죠? 왜 소수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 밑에 여기 밑에도 소수 아래가 있나 보다, 지금 현재. 그래서 7,212만 5,909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박건애들 다 알다시피 NWZX1은 이미 다 완판됐어요. 이미 완판이 됐고,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서 이제 등록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현재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환율이 올라간 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만약 이게 1,5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말도 안 되겠지만 1,150원 더 올라가겠죠. 현재는 1111. 순이익률 한번 따져봅시다.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걸 좀 늘릴까? 이제 우리 이거 계산하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이익률 따질 때, 순이익률 따질 때는 판매가 대비 순이익을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순이익률 따져서 어떻게 따진다고 했지? 이쯤이들은 몰라. 어차피 이건 박건대랑 나랑 회의하는 거야. 뭘까? 이익률 따질 때 순이익하고 공급가 하나. 그렇지. 공급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순이익 어디 있어? 순이익 나누기 구매 가격 어디 있지? 달러로 합시다. 이거 왜냐면 국내 배송비도 우리가 내야 되니까 순수 공급가 하면 되는데,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백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mp3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50만 8천 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잠깐만, 50만 원에 정확히 말하면 얼마야? 463불에 구매를 해가지고 253불이 있으면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은 55%, 67%, 6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이익금 이거 한번 볼까? 계속 해보는 거야. 차트 계속 넓혀 나가면 되잖아요. 순이익은 절대값이 얼마나 될까요? 는 다 완판이 됐을 때 이거 앞에서부터 합시다. 100개 곱하기 되겠죠? 소수 두 채짜리 빼야 되니까. mp3가 20대가 다 완판이 된다 했을 때는 563만 원이라는 순이익이 생기고, 뭐야 이거? 생기고, 지금 XBA Z5 같은 경우는 1396만 원의 순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Z7 같은 경우 2752만 원이나 순이익이 생겨요. 이번에 근데 이 회원사랑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MDR Z7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100대 다 판매 못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Z5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NWZ ZX1은 한 달에 100대에서 200대 정도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왜 20대밖에 못했냐? 공급처에서 그때 20대밖에 구매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20대밖에 구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박가은 대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결과 나오면 얘기해줘. 네. 이건 바로 구매하자. 이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대 정도 구매한다, MP3가 100대 정도 구매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5천만 원 55%면 한 2,500 정도 수익이 바로 생긴다는 얘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MP3에서 써봤냐 안 써봤냐가 아니라 결국엔 재무 게임이야. 자금이 얼마가 인풋이 들어가고 얼마가 다시 나오고 그런 게임인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회원사랑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파일이에요. 파일 이거 하나밖에 안 보냈니?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휴게실에서? 네. 그래서 만든 이제 그 뭐 이것저것 회의하느라 나온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결국은. 좀 겉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환율이 이것도 11111로 바뀌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벌크 배송비가 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판매가도 좀 달라졌죠. 그때 산정했을 때랑은 지금은 또 지금 달라졌어요. 이 파일을 이 분이랑 사장님이랑 만든 회의한 적이 언제냐면 29일 날 10월 29일 날 회의를 했었어요. 10월 29일 회의에서 이걸 발주하겠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이거 지금 저희가 실무 업무원으로 장난한 저기 다 손대서 그런 건데, 이건 무시하자. 29일 날 총 발주 7,200만 원 넣고 31일 날 NWZ ZX1이 먼저 선입고가 돼가지고 그날 수출 신고를 한번 하고 쭉 하는 일 없다가 이날 있었나? 10일 날? 20대가 선입고 됐었지, XBA Z5가. 네. XBA Z5가 20대가 선입고 돼서 이날 수출 신고 한번 하고 18일 날 수출 신고하고, 그래서 수출 신고를 18일, 10일, 31일 날 그렇게 3번 하시고 29일 날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이게 업무에 다였었어요. 근데 벌크로 나가다 보니까 개별 수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출 신고를 모두 다 끝내버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켓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나눌 것이냐, 이거 회의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2년차 회원사가 현재 실제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단점이 이제 발생했었는데, 어떤 단점이 발생했냐면, 이분은 지금 현재 자금이 7,200만 원밖에 없어요. 7,200만 원밖에 없는데, 얘가 완판이 돼 버리니까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음 발주를 넣을 때는 최소 구매 수량이 이건 100대예요, 100대. MP3가. 그럼 최소 5천 정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자금 들어온 거 다 모아도 지금 1, 2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자금을 100% 다 쏟아버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 발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매입하면 바로 돈이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쪽에서는 그럼 사장님 이거 공급차랑 관계 때문에 저희가 또 매입을 할게, 저희 자금은 매입할게, 다시 그 자금은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은 다 저희 거죠, 우리 거지.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눈에 그냥 돈이 움직인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쓰고 3분의 1 정도는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서 추가 매입할 때 바로바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차 회원사들의 규정은 뭐냐면, 재고가 꼭 1개 이상이 반드시 유지가 돼야 돼요. 재고 완전히 0이 됐다, 그게 빈번에 반복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바에는 다른 회원사한테 제품을 넘기는 게 옳아요. 그래서 항상 자금을 회전을 시키는데 항상 여유 있게. 그런 단점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어차피 정부 자금이 조만간 또 2차 정부 자금을 또 받게 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2년차 회원사들한테 우리가 지금 개런티 하는 건 뭐냐면은, 7천 정도만, 7천 정도가 쓰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할게. 7천 정도를 매입하게 되면은 그 달의 매출액도 7천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순이익은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사업 설명 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동자금이 7천만 원이 있으시면요, 어차피 유동자금은 정부 자금이니까 유동자금이 있으시면 그 자금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의 10%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사례로 봐서는 지금 이분 같은 매출액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이분 수출 총액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분 왜냐면 수출 신고서가 매출이니까 어디 봅시다. 순수 판매가 이거 곱하기 수출 신고가 62,760불 수출 신고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셀 통화 달러 박대리 저 엑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지. 박대리 또 엑셀 잘한다고 소문이 없던데. 엑셀 좀 공부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황을 애들이 잘하잖아. 네. 배워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분은 지금 7,200만 원어치 매입을 해가지고 수출 신고를 10만 8천 불 정도 수출 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화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200만 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1억 2천 정도의 매출액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원래대로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매출액에 대해서 10% 정도, 매입가에 대해서 10%로 얘기하는구나. 7천 정도 돌리면은 7천 정도 돌리면 월간 현재 사업 설명회 때 그대로 얘기해요. 1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달에 매출액이 1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달에 순이익이 그 10%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원래대로라면 월간 매출액이 7,210만 원이 나와야 되고 순이익이 721만 원이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사업 설명회 때 하는 내용이. 근데 실제 사례로는 지금 월간 1억 2천만 원이 나오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이 4,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라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오차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판매가 지금 순수 판매가 판매 총액에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경쟁자가 현재 오늘 가격 원가 분석을 했을 때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봤어요? 저기 누구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봤지? 거기서 존 내시 교수가 나오는 그 게임 이론이라고 나오잖아. 항상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거다 역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경쟁자보다 마이너스 10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경쟁자가 평생 안 움직이고 다른 경쟁자도 존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절대 판매가를 조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위로 수익이 더 커질 확률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4,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좀 경쟁자가 더 이상 공부를 경쟁자가 아예 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급가 낮아질 수, 얘기 잘하네. 공급가 낮아질 수 있고 경쟁이 사라진다거나 또 근데 공급가가 낮아질 지금 분위기니? 박대리야 솔직히 전혀 아니지 분위기가. 막 잘 얘기했어.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환율이 높아질 경우. 근데 지금은 현재 현실성 있는 건 뭘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거. 환율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100원이 한 달 만에 오를까? 그럴 리는 없어요. 기껏 1, 20원이야.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상대 경쟁자가 출현을 한다. 그럼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4,700이라는 수익이 나오겠지만
참고로 그 MP3 같은 경우는 NWZ ZX1 같은 경우는 유통시킨 지가 우리가 지금 4, 5개를 테스트해봐서 저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얘는 거의 변할 수가 없는데 얘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제품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로 떨어지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제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플래그십이라고 그래. 플래그십. 그러니까 플래그십을 한글로 쓰면 플래그가 뭐지? 깃발이라는 뜻이 십은 뭐야? 십. 뭐야? 이대로야. 십. 배. 깃발 달린 배라는 얘기에서 그 선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1번 배를 기함이라고 그래. 기함.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헤드폰 라인업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당연히 그 제품이 1번 제품이 있고 2번 제품이 있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제품이 있어요. 얘가 10% 낮춰버리면 2, 3, 4, 5, 6, 7도 다 10%씩 낮춰야 돼요. 얘가 갑자기 10% 낮췄는데 2번보다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조사에서 어떤 라인업 제품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저기 뭐야 가격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걸까? 1번 제품일까? 마지막 제품일까? 1번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급가가 다운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비싸게 팔아도 그만큼 또 괜찮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하면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돌리게 된다면 순이익이 한 2,800대까지 후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최악의 경우. 근데 그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됐을 텐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보통 한 달, 넉넉하게 한 달 반 정도면 다 완판이 된다는 가정하에 짜놓은 스토리라서 거기까지 그렇게 2,800대, 2,000대 후반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라인업은 굉장히 성공적인 라인업이에요. 구성을 굉장히 잘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말 정도, 12월 31일 한번 다시 추가 발주가 한번 이루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매출액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이분이 연초에 뭐 이 2000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 2억 정도 매출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1억 2천이 또 나왔죠. 연말에 한 번 더 진행되겠지. 그것도 한 1억 2천 정도 되겠지. 그럼 1억 2천씩 두 번 2억 5천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추정 매출액이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5억 정도라면 50만 불이고 100만 불 수출답에 벌써 50%를 달성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만 불을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0% 달성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 불이 달성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 그럼 내년에 수출탑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질문해보자. 수출탑 수상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이 대리는 모르지?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 수출탑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그 해 12월 달에 상을 주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에 상 받는 사람들은 실적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실적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내년이면 100% 받아요. 그럼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슈가 뭐냐고 그러면 순수 공급가, 그러니까 면세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구매항에서 잘 발행할 수 있어야 되고, 구매회사를 잘 발행하려면 수출 신고를 잘해야 되고, 수출 신고를 잘하려면 관세법부터 외환관리법부터해서 어떤 대금 결제에 대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통장에 최소 얼마 있어야 된다. 이 건에 대한 7,200인데 지금 현재 2년차 계약을 할 때 최소 요건으로는 1억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이 안 되면 2년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억을 무조건 어떻게 진행하라고 하냐면 개인 돈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받으세요. 이분은 무역봉사 자금을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데 무보가 모니터 사태가 터져가지고 자금을 끊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라서 예외상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통과시켰는데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무보 자금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상은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회원사들은 1년 동안 충분한 교육을 거치고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회사에는 법인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자금 1억 정도, 그 다음에 관세법이나 외환관리법, 수출신고나 영세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구매허기서를 완벽하게 발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 나오고 순이익 나오는데 뭐가 어렵겠니? 전혀 어렵지 않지. 대신 정부 자금의 필수사항이 뭐죠? 개인의 신용등급이 매우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 공급가 7,200만 원에는 우리 회사의 수익이 약 한 6%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수익은 우리가 공개도 돼요. 어차피 이건 엄청난 폭리를 취할 건 아니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 이거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0.06 한 430만 원 정도 우리 수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회원사 한 달에 10명 정도만 이런 상품만 발굴해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순이익 그냥 4,300만 원 남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드냐? 박간호 대리 쪽이 맡고 있는 MD팀에서 그냥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 다음 과정에 할 게 뭐가 있어?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MD팀은 상품만 잘 개발하고 공급하면 돼. 우리가 테스트 거쳐서 잘 팔 수 있는 거를 계속 골라내면 되는 거고. 1년 차는 대신 힘들어 안 힘들어? 1년 차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1년 차를 안 거치면 2년 차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회원사들은 너무 다 잘 따르고 있잖아요. 진짜 대박이야. 그치? 이거는 얼마가 투자돼야 되냐? 5,080만 원이죠? 50만 8천이니까 100대면 5,080만 원이잖아. 5,080만 원 투자하면 순이익을 얼마 생기면 2,800 생긴다는 얘기야. 소름 끼치지. 웃음니? 이 대리는 별로 그렇게 안 신기한가 보다. 누가 그랬어? 내 아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로또 당첨돼서 뭐합니까? 그거 푼돈이에요. 그런 직원이 있었어, 우리 회사에. 실명은 거론 못하겠어. 뭐라고 해야, 나가리라고 표현하던데? 그거 나가리예요. 그거 얼마 된다고요? 박간호들 이해가 되니? 엑셀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어. 그때 같이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한테 수출탑 잘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뭐 이런저런. 왜 수출탑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고 내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해주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 매출액이 빨리 커지고 있어, 순이익이. 근데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법인을 언제 만들어야 될까? 내년 6월 전에 만들어야 될까? 후에 만들어야 될까? 그거 모르지. 참고로 3월 달에 정부 자금을 한 번 더 신청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현재 개인 사업자니까. 그걸 받아야 되니까 1, 2, 3월 달에는 법인 전환을 못 합니다. 그럼 4월 달 이후인데 4월 달에서 4, 5, 6월 달에 해야 될까? 7, 8, 9월 달에 해야 될까? 몇 월 달에 해야 될까? 박대리야. MD는 다 알아야 돼. 8, 9월 달에. 왜? 이미 그 전이 되면은 평가가 끝나겠네. 그렇지. 수출탑 때문에 그래. 만약 5월 달에 법인 전환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 개인 사업자는 5월 달까지밖에 실적이 없는 거야. 그럼 6월 달에 수출탑 받을 그 실적이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6월 30일까지는 채우자 이거야. 개인 사업자로. 근데 너무 딜레이되면 안 되니까 법인은 언제 진행하는 게 좋냐? 7월 달에 바로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출탑도 가져가면서 법인에 대한 매출액도 가져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박 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네, 근데 그 수출탑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세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가 돼.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을 받을 때 가산점을 받아.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부 자금 받을 때, 신보에서 자금 받을 때 거기다 표창 받은 실적 넣게 돼 있어. 뭐 대통령 표창 몇 점, 국무총리 표창 몇 점, 장관 표창 몇 점, 청장 표창 몇 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국무총리 표창 하나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또 웃긴다? 수출탑은 동일한 상을 또 못 받아. 평생에 100만 불 한 번 받았으면 100만 불만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장관 표창을 받으면 또 5년 동안 장관 표창을 또 못 받게 돼 있어. 그냥 골고루 하나씩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린썸이라고 조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 해가 100만 불 받는데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상 받을 때 500만 불이 된 거야. 근데 상의 순서가 100만 불 다음에 300만 불 다음에 5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100만 불 다음에 500만 불 받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거야. 1000만 불을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0만 불이 됐는데도 상 들어갈 때는 300만 불 신청했어요. 왜 그런 그림 그릴 때 좋잖아. 100만 불 받고 300만 불 받고 500만 불 받으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웃기잖아. 100만 불 받았다가 500만 불 받았다가 그 다음에 300만 불 받아. 이건 뭐야? 안 좋게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커리어 관리하는 측면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됐었어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이들은 이해가 되니?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회원사를 연봉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2년 끝나면은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상품 개발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1년 차는 우리가 막 키워주나 우리 회사 모든 인력들이 키워주고 2년 차부터는 우리는 계속 상품 공급만 해줘요. 상품 개발은 다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상품 개발하는 노하우는 공개할까 안 할까? 못하지. 그거는 회원사한테도 조금 속상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션이에요. 대신 회원사한테는 그만큼 또 수익을 주잖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단일 거래할 때마다 그 저렇게 수익이 생기면 얼마나 저거 괜찮아. 그러니까 파일을 예전에는 우리 혼자 파일을 다 먹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파일을 키우자. 퍼센트 우리가 낮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근데 또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유동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면 꿈꾸는 건 이래. 2018년도에 테라노브 코리아가 상장을 하는데 부채 비율은 제로이면서 매출액은 1조 정도. 회원사 수가 300개 사면 한 회원사당 열심히 해서 3억 정도 매출 만들면 300개 사 곱하기 30억이면 얼마지? 9천억이야. 그럼 거의 1조 가까이 되잖아. 근데 이 회원사 같은 경우도 월간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 매출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1억 7천씩 12개월이면 얼마지? 20억이야. 근데 만약에 열심히 해서 20억이 매출 나왔다. 그 다음 연도에 정부자금 신청하면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냐면 6억이 더 나와. 6억 가지고 자금 돌리면 당연히 매출액은 더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지겠지. 근데 그 매출액은 다 우리한테 상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매출로 또 잡히는 거야. 근데 그 회원사가 또 자기 수출 실적도 쌓이지만 우리한테는 간접 수출 실적을 또 떼줘. 그럼 우리도 수출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현재는 1년차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26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2년차 회원사는 지금 거의 주로 박건호 대리 혼자서 맡고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우리도 일이 편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1년차는 안 거치면 이걸 못해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저 마지막 상품은 수익금이 모자라서 저희 회사 공급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공급처에서 공급을 못 하겠대. 20대밖에. 너무 딸리는 제품이야. 너무. 근데 저 원래 이미 7천만 원밖에 돈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되게 잘 팔렸다고 했잖아요. 얘가 다 완판됐어 이미. 근데 그게 그분이 돈 내고 다른 회원사한테 넘기는 거야. 그런데 상품은 독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이주미 대리가 상품을 배정을 받잖아. 그럼 주구장창 이 사람이 독점해야 돼. 왜냐면 이걸 이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넘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래서 상품은 한 번 배정이 되면 그 사람이 평생 독점이에요. 근데 독점에 대한 의무가 장점은 계속 내가 독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재고가 떨어지면 계속 매입을 해야 돼. 근데 저 제품은 재고가 이미 소진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근데 재매입을 했는데 지금 자금이 없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했어요. 구두로 나랑. 사장님 이번에는 저희 자금을 매입할게요. 사장님 자금 나중에 확보되시면 얘기하세요. 나머지 자한예수랑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한 개 상품을 가지고 여러 명이 셀을 보고 팔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DNA가 무조건 전쟁 치르자는 얘기지. 다음날부터 가격 경쟁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한 사람이 10,000원 깎으면 그 다음 또 깎고. 그래서 원래 소비자가로 팔면은 최소 마진율이 30-40% 되는 게 나중에는 마이너스 5%, 3%까지 남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전만 해도 이게 1,040원, 1,030원 이거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봐봐요. 이게 3,800이지? 환율이 지금 3,8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들 한 달 전에 환율이랑 6, 70원 차이 나서 뭐 별거 있겠어.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은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 왔다 갔다.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기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까? 오르는 후에 들어왔을까? 오르기 전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괜찮지. 한 번 또 물어보자. 상품이 하나가 유통이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환율이 200원이 뛰었어요. 오늘 유통가격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공급처에서는 못 바꿔요. 왜냐면 환율이 낮을 때 이미 대량으로 사서 들어온 케이스고, 내가 그래서 이걸 3,000원에 팔아요. 3,000원에 팔아서 여기 벤더들이야. 내가 3,000원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갑자기 저기 뭐야 이걸 5,000원에 팔겠다고 네 개 있어.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 팔까? 유통할까? 유통 안 할까? 유통 안 하지. 왜냐면 묵히지. 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유통이 혼란이 생겨.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유통 공급가는 웬만해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번에 뭐 10억원어치 물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소진시키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려. 근데 갑자기 내일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 거야. 끝나겠구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때 들어왔을 때 10억원어치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유통가격 손을 못 대. 그러니까 항상 환율이랑 유통가격이랑 템포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발생하지.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새벽에도 외환시장은 계속 움직여요. 한국만 외환시장이 낮에만 움직이는 거지 새벽에도 움직여요. 그럴 때는 그런 계속 봐야 돼. 아침 되면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 미국 증시 이런 기사가 많이 있다. 사상 최고가 경신. 근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어떡하지? 경기 안 좋다고 자금 뿌리겠다 이거야.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현재 이러고 있어. 진공청소기처럼 현재 돌아다니는 돈을 다 뽑아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에서 모래밭에서 물을 다 흡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우리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물 좀 뿌릴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물이 결국엔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미국은 더 커져 안 커져? 커지지 지금 현재. 다른 나라 죽어간다는 얘기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지금 미국 뭐 그때 미국 출장 갔을 때도 보면은 완전 평지에 빌딩이 막 자꾸 들어서, 보통 빌딩에서 그 건설 경기에 붐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2, 3년 뒤에 대박 난다는 얘기야. 왜냐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니? 1, 2개월이면 짓나? 안 그렇잖아. 뭐 60층짜리 80층짜리 빌딩 한 번 짓는 2, 3년 걸리잖아. 근데 걔네가 임대를 하고 분양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도 있겠지. 그거 따지면 최소 2, 3년 뒤에는 대박 난다고 계산이 되면은 부동산에도 자금 투자하는 거야. 근데 소름 끼칠 정도야. 우리 지금 미국 법인 맞은편에 건물을 한 40층,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전면 유리에 그 프레임도 안 보여. 어느 순간 이렇게 봤는데, 야 저게 하늘이야 빌딩이야? 이렇게 볼 정도로 유리에 하늘에 반사가 됐는데 그냥 하늘 같아. 무슨 투명 망토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최고급 빌딩도 그렇게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떤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즐겨야 돼. 굉장히 재밌어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